미국 노동통계국 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16세 이상 전체 기준으로 실업률 4월, 5월, 6월 각각 3.6%로 발표했습니다. (25세) 이상을 기준으로 실업률은 4월, 5월, 6월 각각 3.0%로 발표했습니다. 실업률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 시간당 소득은 4월 31.86달러, 5월 31.98달러, 6월 32.08달러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물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은 4월 34.6, 5월 34.5, 6월 34.5로 발표했습니다. 주당 근무 시간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평균 시간당 소득과 평균 주당 시간을 고려한 평균 주당 소득은 4월 1102.36달러, 5월 1103.31달러, 6월 1106.76달러로 발표했습니다. 평균 주당 소득은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입니다. 다만 주당 근무 시간이 감소하여 그 이면에 경제 침체의 요소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경기 변동을 판단하는 확산지수는 전체를 기준으로 4월 72.1, 5월 67, 6월 68.6으로 발표했습니다. 제조업을 기준한 확산지수는 4월 74.3, 5월 66.2, 6월 60.8로 발표했습니다. 전체 확산지수는 혼조세이고 제조업 확산지수는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물가 상승,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서비스업으로 소비의 패턴이 이동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통화량과 관련한 통계 발표를 하였습니다. 현금 통화와 지급 준비금을 고려한 본원 통화는 5월 263조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본원 통화의 수시 입출식 예금을 포함한 M1의 경우 5월 1374조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M1의 단기 저축성 금융상품을 고려한 M2의 경우는 5월 3694조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M1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5월 1812조 원을 보유했습니다. 기업은 1073조 원 보유했습니다. 보험, 증권, 여신기관 등은 5월 602조 원을 보유했으며 사회보장기구와 지방자치단체는 5월 205조 원 보유했습니다.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액은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3월, 4월, 5월 각각 1254조 원으로 연간 기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예금 취급기관 가계대출의 구체적인 내용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3월 738조 원, 4월, 5월 741조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기타 대출의 경우는 3월, 4월, 5월 각각 513조 원으로 발표했으며 주택도시기금 등에 의한 주택담보대출은 4월 195조 원, 5월 197조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총격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베 전 총리는 아베노믹스의 시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장기 저성장을 탈출하기 위한 경제 정책으로 확장 재정과 양적 완화 통화 정책, 경제 구조 개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결과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우선 순수 국가 부채는 일경원 수준이 됐습니다. 가계 부채는 GDP 대비 59% 정도로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기업 유보금 약 5천조 정도이고 가계 금융자산은 약 2경원 정도입니다. 해당 자산은 시장에서 원활히 돌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시장에 자금이 돌지 않으니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임금 및 구매력 개선이 없어지며 엔화는 최저 수준에 있습니다. 이 엔화의 가치 하락은 대외순자산 평가액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아베노믹스 양적 완화에 의한 엔저 현상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제력 집중이라는 점에서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 아베노믹스 시행으로 상당 기간 경제 성장률이 오르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선진국들이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겪을 문제인 잠재 성장률 하락에 대한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이러한 아베노믹스의 시행자인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향후 일본 경제의 정책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이후 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현재 기시다 일본 총리는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새로운 자본주의는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투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중심의 창업에 대한 투자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합니다. 지금은 주장을 철회했지만 처음 새로운 자본주의를 주장할 때 분배를 고려한 성장을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일본의 경제 정책이 아베노믹스에서 새로운 자본주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자민당 내에서 기시다 총리의 파벌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주시하시면 그 실행 가능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저 현상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시면 향후 일본 경제에 대해서 전망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개헌으로 군비 증강 등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미일 군사력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의 우호적인 성향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가 미칠 영향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흥미로운 뉴스가 있어서 한번 정리했습니다. 생산주의를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생산주의는 케인즈주의의 사회복지보다 생산과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기업을 다소 견제하는 입장입니다. 신자유주의의 공급을 통한 금융과 소비보다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아직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하나의 중도적인 성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은 부채를 통한 단순한 소비에 의한 경제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세계적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단순한 사회복지의 증가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세계의 변화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세계의 경제를 취약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제한된 자본과 인구에서 효율성을 높여서 재교육 등으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급을 생산적인 곳에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생산주의라는 것으로 해석되며 하나의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경향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